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 모두 후보 등록 첫날 인천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인천시장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 등록 현장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천시장 후보 등록을 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인천시장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남춘 후보. 그는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남은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을 제치고 도시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당당한 인천을 지키고 싶습니다. 시작도 완성도 제 손으로 하고 싶습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서로 건전하게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위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4년 전에 서력을 다짐하며 인천 정권 재탈환에 도전하는 유정복 후보. 그는 인천을 초인류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함으로써 이제 인천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에 제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인천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천의 첫 여성시장을 노리는 이정미 후보. 그는 선거를 앞두고 전현 인천시장 간 책임 공방이 오가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공방이 아니라 새로운 인천을 위한 정책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의 새로운 도전에 인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 공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책 비전을 내놓은 이정미에 대한 응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천의 첫 여성시장 반드시 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도 이날 인천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정치가 무엇인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을 마친 4명의 인천시장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지방선거 못지않게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인천시를 넘어 전국의 관심이 계양을 보궐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재필 기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후보 등록 첫날이었죠.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지역 기자들과 만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후보 등록은 대행으로 진행하고 대신 지역 기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능력보다는 정권 심판을 선택해 주셨다면서도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능력 있는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고 있거든요. 이에 이번 선거에서 첫 번째 목표는 계양 지역 승리, 두 번째 목표는 인천 지역 승리, 세 번째 목표는 전국 승리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인천에서부터 반격이 완전히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제가 그 선거에 또 지난 대선에서 저희를 지지하고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결집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출마 지역인 계양구도 언급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양에 머물 것이냐는 지역 기자의 질문에 계속 머물 것이다. 지금은 짧은 기간 탓에 혼자만 계양에 머물고 있지만 곧 가족들 모두 계양으로 이사를 올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개항을 정치 1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에 맞는 정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을 묻는 질문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성남시장 당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점을 강조하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개항 테크노밸리를 개항, 나아가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제가 시작했는데 3, 4년 만에 끝났습니다. 정말로 빠르게 자리 잡았죠. 그래서 개항 테크노밸리를 제2판교로 만드는 일이 제가 할 일 같습니다. 기획하고 또 신속한 추진을 통해서 역량을 쏟아부으면 저는 개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인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영선 개항을 당협위원장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윤영선 당협위원장도 12일 오후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민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등록 전에도 지역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윤영선 후보 25년간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지역 활동을 펼쳐왔죠. 이에 윤영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 을에 전략 공천됐을 때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을 전략 공천한 것은 개항 구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계양구 선관위에서 만난 윤영선 후보 역시 지역 인물을 강조했습니다. 윤영선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5년간 이 지역을 지켜온 사람이 25일도 채 되지 않은 이 계양에 온 지 후보를 제가 맞아서 정말 우리 계양을 지켜내야겠다. 우리 계양을 사수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의 맞대결이 치러지는 보궐선거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부천시장에 출마하는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끝냈습니다. 또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9시쯤 부천시 선관위를 방문해 직접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13일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노인에도 편하게 해주고 노인들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거 해가지고서는 해서 먹고 살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우선 물가하고 일자리 힘드니까 모두가 힘드니까 없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문제. 예, 일단은 청년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너무 노는 사람도 많고 취업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걱정돼요. 노인 일자리는 노인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거를 해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좀 늘려주고 그러면 더 좋지. 늘려주진 않아도 그대로만 있어줘도 좋겠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또 없는 사람들은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걸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가 봐주셨지만 이제 한 15개월 된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놓고 가려니까 좀 그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워킹맘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은 육아휴직을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고.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회피를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몇 달 두고 보든지 화합 안 하면 서로 협조 이렇게 하면 자기 고집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부동산 정책 부분하고 지금 TV로 보기에는 두 당이 너무 이렇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인천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에 대해 피해 조정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먼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판매가 시작돼서 2011년까지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17년간 많은 국민들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생활환경 참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질병으로 판매 아마 결정이 된 건 2011년이거든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그 10주기를 맞이해서 시작된 피해대책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그 9개의 주요 가해 기업과 그다음에 7천여 명의 신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안이 제시됐었습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 1천만 개의 판매량 중에 제일 많은 490만 개를 판매한 옥시, 그리고 172만 개를 두 번째로 많이 판매한 애경이 기금 부담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이 부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진 문제가 된 거지요. 네, 가해 기업들이 조정안에 동의할 때까지 불매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들어볼까요? 옥시와 애경이 피해 조정안에 동의할 것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가해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여러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 연대와 함께 옥시와 애경에 대한 범국민적인 불매 운동을 벌여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는 이런 어떤 생활화학 제품의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한 병환으로 일상의 삶을 피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옥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데톨, 또 스트랩실, 개비스콘 같은 불매 운동은 주로 약국 앞에서, 그리고 애경이 지금 생산한 스파크나 애경 트리오 이런 것들은 마트 앞에서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도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적으로 건강 피해자가 95만 명, 그리고 사망자를 2만여 명으로 사실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인천 지역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가 500만 명이 50만 명 정도가 넘고요. 또한 건강 피해자는 한 5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정위원회가 이제 되면서 2022년 3월 그러니까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한 7,600명, 그리고 이중 사망자는 1,700 현재 74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인천 지역은 정부 신고 피해자가 524명 정도고 이중 사망자는 131명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만약에 따진다면 엄청 많은 국가적으로 못지않은 그 지금의 이제 어떤 사망자들이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10년째인 지난해에 정부가 빠진 민간 차원의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기업과 피해자들에게만 떠맡겨진 것이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은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 바로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게는 정부는 전혀 기업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고 또 기업들에게도 솜방망이 수준의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법적인 심판은 엉터리로 되어버렸지만 사회적인 심판들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셔야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